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론은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 중에서 많은 유형이 나오거든요. 투자론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감장평가에서 나오는 유형하고 이 두 단원이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 투자론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계산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부터 잘 정리되지 않으면 투자로는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도 조금 문제 풀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명을 조금 쉽게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유형으로는요.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렛대 효과.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이 자기자본 수익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투자한 돈, 내 돈 분에 이익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익을 총수익이라고 봤을 때 총수익이에요. 내 돈 들어간 것분의 총수익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내 돈만으로 했으면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남의 돈을 좀 빌리죠. 그래서 내게 되는 이자가 있죠. 이 이자는 수익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자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이 총수익에는 어떤 수익이 있냐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어요. 이게 문제에 들어가면요. 이 용어들을 아주 자세히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모르신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서 안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또 쉽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총 수익에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가를 하나 샀다고 봐요. 가게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상가 있으면 좋겠죠. 네, 상가. 요즘 뭐 건물주가 다 꿈이라고 하는데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상가 한 개를 분양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임대를 놨는데 거기에 임대를 놓으면 뭐가 발생하죠?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월세가 들어오죠. 이렇게 어떤 정해진 기간에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 이거는 월세예요. 이거는 소득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달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상가를 갖고 있다가 월세는 잘 들어오긴 하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상가를 팔았어요. 근데 살 때는 3억에 샀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팔 때 이 상가 가격이 올라서 5억으로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의 이익이 저한테 발생했죠? 2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겼죠. 이렇게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가를 삼으로써 그동안에 나한테 들어왔던 월세, 임대소득과 이거를 팔아서 나한테 생긴 양도소득, 양도차익, 이걸 다 합한 게 총수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총수익이? 그쵸? 이 총수익이 나중에 문제를 계산할 때 소득 이득만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자본 이득도 이 총수익에다가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는 빼줘야겠죠? 이자는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그동안 이자 낸 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나간 거잖아요. 나한테서. 그러니까 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준 게 내 수익이에요. 그런데 내 돈이 얼마가 맨 처음에 들어갔는지 그거를 분모로 놓고 내 돈분의 위에는 총 수익에서 이자를 뺀 거. 이게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별로 자기 자본 수익률 자체가 말은 좀 어렵지만 뭐 이게 구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쵸? 내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뭐 상가를 샀는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갔고 거기서 매달 나오는 임대료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의 차익에서 내가 그동안 냈던 이자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 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 이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수익률 또는 이익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시 조금 풀어 쓴다면 내 돈이 지분 투자액이겠죠. 지분 투자액분의 내 순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상승분이 뭐죠? 양도차익.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기 자본 수익률 하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실까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요, 남의 돈의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렛대 효과는 정의 효과가 있고요. 정은 왠지 좋은 거죠. 그쵸? 부의 효과가 있어요. 부의 효과는 좀 안 좋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자율, 내가 낸 이자율 있죠? 내가 낸 거, 남의 돈 빌려서 낸 이자율. 이자율보다 내 지분 수익률, 내가 수익 얻은 거 있죠? 이게 크면 좋겠죠. 그쵸? 이자를 내고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 효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게 이자를 낸 것보다도 적어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그런 건 부의 효과라 그래요.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겠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총자본 수익률에서 또 더 순수익이 나오는 지분 수익률이 더 높을수록 좋다는 거.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면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쵸?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자율은 저당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은 소득 이득률 더하기 자본 이득률,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의 사용 효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일단 요 정도로만 용어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신 어떤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요거 이 공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총수익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들어간다는 거. 자본이득은 뭐죠? 양도차익이라 그랬어요. 그쵸? 가격 상승분이 자본이득이에요. 요것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제가 두 문제를 뽑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쉽지만도 않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여기에서 뭐 대부분 1년간을 따지거든요. 이건 큰 의미 없고요. 뭐를 구하래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하면 아까 공식 외웠었죠? 뭐죠? 여기 있어요. 내 돈분의 총 이익에서 이자를 뺀다는 거. 이자를 빼줘야 돼요. 꼭 이거는 내 수익이 아니니까요. 몇 회에 나왔냐면 25회에 나왔어요. 이 문제는 계산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정도에 속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면은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래요? 3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집이 3억 원짜리 뭐 3억 원짜리 뭐 다세대라 그럴까요? 다세대가 3억 원이에요. 3억이에요. 그걸 내가 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3억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3억이 없어요. 내 돈은, 내 자기 자본은 얼마만 있냐면 1억밖에 없어요. 1억. 그러면 얼마 대출 받아야 되죠? 2억 대출 받아야겠죠. 2억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예, 이거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대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니까 내 돈 아니죠. 남의 돈이에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였어요? 1억. 그쵸? 내 돈은 1억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다 대출 끼잖아요. 그쵸? 1억 원밖에 없다고 1억 원짜리 사는 사람은 요즘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뭐 1억 정도 있으면 3억 원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1억 원은 내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익이 얼마가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해줬네요. 얼마? 순영업이익이 얼마였대요? 2천만 원. 그쵸? 그리고 여기에 시세 차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없네요. 여기에 만약에 시세 차익이 있었으면 이 2천만 원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2천만 원 더하기 양도 차익을 더해줘야 되는데 없다니까 애석하게도 가격이 안 올랐대요. 상승률이 0%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뭐만 봤어요? 순 영업이익으로 2천만 원만 이득을 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돈이 다 내 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나는 대출을 얼마 받았었죠? 2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1년 동안의 이자가 얼마래요? 6%. 프로자가 붙었네요. 프로자가 붙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프로자는 곱하기 100을 퍼센테이지는 곱하기 100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100, 공 두 개만큼 앞으로 가줘야 돼요. 소수점을 두 개. 하나, 둘. 그러면 0. 여기다 찍고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는 0.06이에요. 그래서 0.06을 곱해줘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내가 대출받은 돈에다가. 대출받은 돈에다가 이자율이 6%이기 때문에 2억 원에다가 6%를 곱해줘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 이자를 빼준 게 내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 그 돈에서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근데 이자는 얼마라 그랬죠? 2억에서 그거의 몇 프로라 그랬죠? 0.06 6%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야 되겠네요. 12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800만 원이 남겠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봤어요? 얼마의 이익을 봤냐면 800만 원. 800만 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일까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는 0.08이 나와요. 800 나누기 1억 하면 0.08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8%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실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이거는 말이 어려운 거지. 너 돈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 내 돈 투자 얼마 했어요? 1억. 그쵸? 1억. 내 돈 투자한 것뿐에 이익은 얼마 봤어?
이익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익은 2천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대출에 2억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 1200만 원을 빼주면 나머지 800만 원만 나한테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1억 원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몇 프로가 되냐면 8%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2천만 원을 이렇게 썼죠. 원래 2천만 원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2천만 원은 공이 많죠. 근데 이거를 다 쓰거나 계산기로 누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좀 줄여서 쓰는 연습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하면 시간을 빨리 좀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하나 또 풀어봐요. 제가 페이지 또 넘길게요. 이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풀었던 25회는 이런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약간 친절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것도 이렇게 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0%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 자본 이득을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실수로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거를 넣지 않아도 0%니까 상관이 없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좀 친절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꽈서 낸다면 좀 어렵게 낸다면 2천만 원도 이렇게 친절하게는 안 주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여기에 뭐 단 10%라도 이렇게 상승률을 올리게끔 이렇게 줄 텐데 요 25회는 좀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한번 또 친절하게 줬는지 아니면 꼬아서 줬는지를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매해 나오면요. 같은 유형이라 이거 29에 나왔는데요. 같은 유형이 나와요. 대신 조건을 조금 바꿔준다든지 묻는 거를 다른 걸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A를 묻거나 아니면 B를 묻거나 C를 묻거나 이렇게 순서를 다른 걸 묻던지 하는 거지 아주 특이하게 그 해만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틀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거는 틀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고민하다가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거 눈에 익었던 유형을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1분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에서는요. 그러면 문제 2번을 볼게요. 부동산 투자 시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를 뭐를 구하래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래요. 이건 다 1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1년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데 타인 자본을 활용한 거하고 50% 활용한 거를 활용하지 않은 것하고 50%를 활용한 경우를 각각 구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경우가 다르게 줬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원래는 뭐를 빼줘야 되지? 이자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출 이런 걸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빼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벌어들인 돈 내 거 다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자를 빼는 거를 이 문제 푸는 수험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별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것도 자신 있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좀 쉽겠죠. 그쵸? 맨 처음에 그 부동산 사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10억. 그래서 10억 내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간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써주세요. 그냥 다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3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요번에는 기분 좋겠네요. 이분 그쵸? 상승률이 어떻대요? 연 2%래요. 2% 올랐대요. 얼마짜리가 얼마큼 오른 거죠? 10억 원짜리가 2% 올랐어요. 그러면 10억의 1%는 얼마일까요? 10억의 1%는 1000만 원이겠죠. 그쵸? 그러면 10억의 2%는요. 2천만 원이에요. 2%는 어떻게 계산하죠? 2%는 2지요. 여기 이 2%라는 거는 100을 곱해서 2가 된 거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건요. 그쵸? 그럼 소수점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100을 나눠줘야 되죠. 곱한 게 2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없애려면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럼 소수점 100은 공이 2개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몇 번 앞으로 가야 되죠? 2번. 하나, 둘. 그래서 여기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는 0.0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0억의 2%는 얼마예요? 10억의 2%는 2천만원. 그쵸?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빨리 계산이 안 되면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10억 곱하기 0.02는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었고 10억 곱하기 0.02 양도차익이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 내 돈 10억 분에 내가 벌어들인 돈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요.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기로 얼른 해보셔요. 원래는 이거 계산기로 하면 0.05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도 10억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억 공이 너무 많겠죠. 그거 다 쓰지 말고 1억은 요렇게 쓰면 1억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10억은 요만큼 쓰면 돼요. 5천만 원은요. 공 3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없애주고 100분의 5 하면 0.05 이렇게 하면 계산기 안 두드려도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능숙하지 않으면 그냥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셔요. 그런데 이 공을 계속 5천 0000 해서 두드리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공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차분하게 5천만원 나누기 10억 하셔가지고 0.05를 구하셔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몇 프로예요? 그쵸? 5%. 그래서 기억에 대한 거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5%예요.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뭐만 빼주면 될까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으니까 50%에 대한 이자를 빼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이번에는 내 자본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서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으니까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반은 내 돈이고 5억 원은 내 돈이고 그쵸? 5억은 내 돈이고 또 50%
10억이 50%인 5억은 남의 돈이란 소리죠. 이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 5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요 이자는 얼마일까요? 여기 친절하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이자 연 4% 내래요. 4%는 어떻게 곱해줘야 되죠? 5억에다가 0.04. 그쵸? 4%는 소수점으로 하면 얼마죠? 4%는 0.04예요. 그쵸? 그래서 0.04를 곱하면은 얼마일까요? 2천만원이에요. 이자 2천만원 아주 많네요. 그죠? 1년간 이자가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5억에서 내 돈은 아까는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10억이 다 내 돈으로 온전히 내 돈 10억을 들여서 샀는데 이번에는 내 돈은 얼마만 들었어요? 5억이요. 5억분의 내가 얼마 소득을 올렸죠? 3천만원 더하기 아까 했죠 이거. 그쵸? 가격 양도 차익이 2%. 그래서 요거 아까 얼마였죠? 2천만원이었나요?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내 소득이었는데 요번에 여기서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가 얼마예요? 5억에 4%니까 2천만원. 그러면 내 거는 5억이 들어갔고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더한 5천만원이 내가 벌어들인 돈이고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은 5천만원인데 여기서 2천만원을 빼줘야 되죠. 그쵸? 왜요? 왜 빼줄까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나한테서 나간 돈이잖아요. 내 피 같은 내 돈이 나갔죠. 왜 나갔어요? 이자로 나갔잖아요. 그쵸? 근데 피 같은 내 돈이지만 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두드리면 0.06이에요. 그쵸? 여기 0.06.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은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몇 프로일까요? 6%.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할 때요. 제가 빨리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쓰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3천만원은 3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나누기 50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0.06이 더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쭉 다 쓰세요. 5, 0 뭐 몇 개인가요? 5억이면 8개인가요? 쭉 쓰셔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요렇게 숫자를 줄여서 공을 줄여서 쓰는 연습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내 돈분의 총이익에서 이자를 빼준다는 거. 이 총이익에는 내가 벌어들인 그 순영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 차익, 내가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비쌀 때 그 차익이 생기겠죠? 그 차익도 포함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애쓰셨고요. 유형 1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은 유형 2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요.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